가치투자 철학의 기원. 가치투자 철학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첫째, 가치투자는 특정한 저평가된 투자 기회의 발견을 수반하는 박턴업 전략이다. 둘째, 가치투자는 상대 수익률이 아닌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치투자는 위험 회피 접근법이다. 이익에 관심을 두는 만큼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바텀업 투자의 이점. 대다수 전문 투자자들은 탑다운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단계에서 실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하다. 실행자들은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필요로 하고 특정 산업과 최종적으로 특정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의 다양한 섹터에 대한 영향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탑다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예측과 함께 재빠른 투자 집행도 중요하다.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더 빠른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 게으름뱅이들의 잠재 수익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큰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전례 없는 세계 평화 안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는가, 이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독일의 대통령은 이자율과 마르크화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락시킬 것인가, 이 결론을 독일 국채를 사고 다국적 영업을 하는 미국 기업을 사는 등 매력적인 투자 영역으로 올바르게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10년물 독일 국채와 코카콜라 주식 매수처럼 특정한 증권의 매수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증권을 재빠르게 사들여야 한다. 따라서 탑다운 투자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수천 명의 똑똑한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해야만 하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 탑다운 투자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다른 사람을 찾는 더 바보 게임인지, 매번 엄청난 통찰력을 발휘하는 소수 사람이 승리하는 더 천재 게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게임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탑다운 투자에는 안전마진이 없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가치에 기반하여 매수하지 않는다. 이들은 컨셉, 테마, 트렌드에 기초하여 매수하곤 한다. 가치가 매수 결정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매수 가격의 제한이 없다. 탑다운 매수자들이 투기자인지 투기꾼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들이 장래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곧 살 것이라고 믿는 주식을 산다면 이들은 실제로는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탑다운 방식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미 기업의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다. 탑다운 예측으로 연간 10%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매수했지만 시장 가격이 이미 15%의 성장을 투자자들의 기대로 방향하고 있다면 돈을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탑다운 투자 결정의 한 요소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대치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반대로 가치투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투자 기회를 가지는 증권을 찾아내는 바텀업 전략을 적용한다. 가치투자자들은 개별 증권 하나하나의 상황과 메리트를 분석하여 박앤셀된 증권을 탐색한다. 투자자의 탑다운 관점은 증권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 고려될 뿐이다. 역설적으로 바텀업 전략이 많은 측면에서 탑다운 전략보다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탑다운 투자자는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바텀업 투자자는 이러한 예측 업무에서 자유롭다. 전체 전략을 축약해서 말하면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을 살펴볼 때 박앤셀인지 알기 위해 가치를 측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박앤셀이 매수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경제 전체에 대한 관점이나 시장의 현황이 좌우되지 않고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중요하지만 크게 명확한 차이가 나지 않는 탑다운과 바텀업 전략의 차이점은 현금을 가지고 가는 이유에서 나타난다. 바텀업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 현금을 가져가고 기회가 나타나면 현금을 투자에 사용한다. 바텀업 투자자는 분산된 매력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때에만 모든 현금을 완전히 투자한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바텀업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마켓 타이밍을 시도한다. 마켓 타이밍이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탑다운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강세장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두 방법의 또 다른 차이점은 바텀업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 단순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다. 기초화되는 기업 가치는 얼마인지, 주주들이 기초자산 가치의 실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인지, 주어진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수익은 얼마인지 정도에 불과하다. 바텀업 투자자들은 원래의 투자 결정 이유를 손쉽게 알기 때문에 투자 중단을 해야 할 때도 잘 알고 있다. 기초 자산의 가치가 변할 때,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부패했을 때, 가격이 기업 가치를 완전히 또는 그 이상으로 반영했을 때 훈련된 투자자는 상황을 재평가해 매도를 당해야 한다. 투자 결정 이유가 더 이상 타지 않은데도 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직면하곤 했다. 투자에서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마인드를 바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탑다운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 알아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언제 어떻게 틀렸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 결국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손쉽게 재평가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과 달리 미래에 대한 탑다운 예측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을 뒤질 수 있는 근거를 대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절대 수익률을 적용하라. 지금껏 많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 수익률을 적용해왔다. 이들의 투자 목표는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지 절대 수익이나 손실을 나타낸 결과에는 무관심하다. 괜찮은 상대 수익률, 특히 단기의 상대 수익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것을 알아내어 미리 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가치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들은 시장의 전체 향방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해낸 것이 아닌 자신만의 투자 목적과 관련된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다. 훌륭한 절대 수익률은 가치가 완전히 반영된 포지션을 정리하는 동시에 저평가된 증권을 매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오직 절대 수익률만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상태의 상대 수익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보통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상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시장 하회 수익률을 인내할 수도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유형을 쫓아 투자한다. 생각과 달리 그렇게 함으로써 단기의 성과는 낮아진다. 상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매력적인 절대 수익률을 가져올 상황일지라도 단기의 시장 하회 위험을 감내해야만 한다면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손실의 위험이 작지만 장기적인 성과가 약속된 소외된 투자 대상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상대 수익률과 절대 수익률 추구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현금 보유 전략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상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채 현금 전부를 완전히 투자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선택한다. 목적이 시장을 이기거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투자에 즉시 사용하지 않는 현금을 시장 인덱스에 투자해야만 한다. 이와 반대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박앤세일 투자 대상이 없을 때에는 현금 잔고를 보유하기 원한다. 현금은 유동성이 확보되고 때로는 미미하지만 인플레이션 이상의 매력적인 이익을 주기도 한다. 현금 유동성은 최소 거래 비용으로 다른 투자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현금은 시장의 하락기에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자 포지션들과 달리 장래의 박앤세일 투자를 할 수 없는 데 따르는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위험과 수익, 다른 많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만 사로잡혀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반면에 가치 투자자들은 수익만큼 위험에도 관심을 둔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에 관해 생각할 때 혼란스러워한다. 혹자는 위험과 수익이 항상 위험이 클수록 이익이 커지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은 위험을 증권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강조하는 변동성과 동일시하는 오를 범한다. 이들은 과대평가, 판단 실수, 잘못 운영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위험들을 무시하고 있다. 위험과 수익의 지속적인 비례관계는 효율적 시장에서만 성립된다.
어떤 계류도 즉시 수정될 것이고 이것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하나의 투자 대상이 특별히 분석하기 어렵거나 투자자들이 가치와 무관한 이유로 매수와 매도에 나설 때 생겨난다. 고평가되어 있어 위험한 투자안들도 나타나곤 한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과다한 밸류에이션으로 치우치고 투기꾼들이 과도한 매수 가격을 계속 지불함으로써 고평가 상황을 정정하려는 시장의 경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양심적인 브로커들은 누구든 매수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고평가된 투자 대상을 항상 만들어낸다. 사실 이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기는 하다.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래 당시에 투자자들이 위험의 수준을 쉽게 선택할 수 없고 수반되는 수익이 반영된 것인지 자신할 수는 없다. 위험과 수익은 개별 투자안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얻어져야만 한다. 실제로 큰 위험이 큰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반대로 위험은 손실을 발생시켜 수익을 갉아먹는다. 투자자들이 위험이 큰 투자 대상을 외면해서 가격이 낮아질 때에만 잠재의 위험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익이 얻어진다. 위험 그 자체가 수익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오직 매수 가격만이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위험의 속성. 투자 대상의 위험은 손실 가능성과 규모 두 가지에 의해 표현된다.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의 가능성을 뜻하는 투자 대상의 위험은 부분적으로 그 자체의 속성에서 생겨난다. 유틸리티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1달러보다는 바이오 기술 연구에 사용된 1달러가 더 위험하다. 바이오 기술 연구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더 크고 투자 자체의 문제에 빠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성 있는 증권과 해당 기업 가치의 연계성이 명쾌한 것만은 아니다. 시장에 있는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있어 다양한 결과에서 파생되는 이익이나 손실이 모두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또한 시장에서 결정되어 지불된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위험이 투자 대상의 속성과 시장 가격 모두의 종속적이라는 관점은 다음에 살펴볼 베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증권 분석가들은 투자 대상의 위험과 수익을 정확하게 결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성과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안에 있어서 이익의 크기는 만기나 매도 이후에만 알려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6% 미 재무부 단기 채권이 1년 후에 6% 이자를 준다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투자만이 매수 시점에서 수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 위험한 투자안의 결과는 수익이 개선되고 난 후에야 알릴 수밖에 없다. 예컨대 당신이 클라이슬러 주식 100주식을 산다면 수익은 전적으로 매도 시점에서 거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 이후에나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익과 달리 위험은 투자의 마지막 시점에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험이 하나의 숫자로 쉽게 묘사될 수는 없다. 우리는 개별 투자마다 위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정부 채권은 첨단 기술 기업의 주식만큼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식품 포장지에 영양 정보가 적혀 있는 것처럼 투자한 자체가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 위험은 투자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의 가능성과 규모 분석에 따라 각각의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내재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석유 탐사 광고가 텅 빈 구멍이라고 입증된다면 위험하다고 불릴 것이다. 또한 채권의 디폴트나 주가 폭락도 위험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가 광고가 석유로 가득 차 있거나 채권의 원리금 지급이 순조롭거나 주가가 폭등한다고 투자 시점에서 이것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다. 요점은 대개의 경우 투자하는 위험은 결과가 나온 후에도 투자 시작 시점만큼 위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적절하게 분산하고 필요하면 해지하고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하라. 우리가 투자 대상 위험에 대해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할인하여 투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명쾌한 논리이다. 박앤셀의 요소들이 상황이 잘못되는 데 대한 쿠션이 되어줄 것이다. 베타거나 혹은 나쁘거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위험은 행글라이딩이나 산악 등반처럼 특정 증권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재무 이론을 이용해 학자들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위험을 단 하나의 통계 수치인 베타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베타는 증권이나 포트폴리오의 역사적 가격 변동을 시장 전체의 변동과 비교한다. 고베타 주식들은 상승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경향을 보이는 주식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큰 변동성으로 인해 고베타 주식들은 저베타 주식들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는 과거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하나의 숫자가 증권의 위험을 전부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알아냈다. 베타 관점은 위험을 전적으로 시장 가격 변화로부터 찾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넣는데 실패하고 있다. IBM 주식이 한 주에 $50에 팔릴 때가 $100에 팔릴 때보다 위험이 적은 투자가 아닌 듯이 가격 수준에 대한 고려 또한 무시되고 있다. 게다가 베타는 보유 포지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의 노력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의결권 대결, 청산, 경영진과의 대화, 경영권 있는 주식의 대량 매수 등과 같은 기초자산 가치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 말이다. 베타는 또한 모든 투자의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이는 투자하는 변동성을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1차 함수 관계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합치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과거 증권 가격의 변동성이 미래 투자 성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험의 척도로는 불합격이다. 일시적 가격 변동 관련성, 투자 대상의 확정된 손실 가능성에 더하여 투자기간 내의 가격 변동 가능성도 기초자산 가치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을 심각한 위험으로 여긴다. 투자 대상의 가격이 하락하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정말 위험한 것일까? 이는 영구적인 가치의 손상이 없는 한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투자자들에게만 위험하다. 물론 투자자들이 단기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변동과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된 가격 변화를 항상 구분해 내기는 어렵다. 현실은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해 비싼 값을 사거나 절망적인 실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을 사는 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불규칙한 단기 시장 변동을 피해 나갈 수만은 없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을 기대해야만 하고 어느 정도 변동성도 인내할 수 없다면 애초부터 증권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할인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산다면 단기 가격 변동이 문제가 되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치가 증권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장기 투자에서 단기 변동의 의미는 단기 시장 영향과는 반대다. 예를 들면 단기 가격 하락은 실제로 장기 투자자의 수익을 높여준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단기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몇몇의 의발적인 사건들이 있다. 서둘러 팔아야 하는 증권 보유자들은 시장 가격에 좌우된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비밀은 그들이 팔아야만 할 때가 아니라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다. 팔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미재무부 채권 위에 시장성 증권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단기 증권 가격은 중요하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해야만 한다면 증권 투자자들의 운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가격 변동에 관심을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미스터마켓에 아주 매력적인 매수 매도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모든 현금을 투자해 버렸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낮아진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선행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기회비용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포지션이 비유동적이거나 시장성이 없는 것이라면 기회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비유동성은 더 큰 바겐셀러의 포지션 전환을 방해한다. 투자자들에게 기회비용을 발생시킬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적정한 현금 잔고를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선행하는 기회비용의 발생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값으로 정의되는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 특정 종류 투자안을 다른 투자안들보다 선호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두레이션이 긴 증거들보다 두레이션이 짧은 증거들이 포트폴리오의 현금 흐름을 더 잘 창출해낸다.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은 기초자산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현시키는 촉매를 가진 증권들에 의해서도 창출된다.
영속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전형적으로 배당의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현금만을 준다. 반대로 파산 상태이거나 청산 중인 회사의 증권들은 신용 내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유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아비트리지 투자원들은 전형적으로 매우 짧은 투자 기간을 지니고 종종 현금, 유동성 증권 등을 몇 주나 몇 달 내에 돌려준다. 아비트리지 상황, 파산기업, 청산기업의 투자에 따르는 추가적인 매력은 초기 투자를 현금으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익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지는 기회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해지는 가격 하락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보유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안이다. 해지가 가치 있게 되면 팔 수 있고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회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한다. 결론, 가치 투자자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가치 투자 전략의 세 가지 요소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 한 번에 하나씩 저위험 바겐세인을 찾는 바타너 방식은 내가 하는 한 돈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절대 수익률 추구법은 손실 회피와 일치된다. 반면 상대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영구적 가치 손상의 가능성과 크기를 뜻하는 위험에 주의 깊게 관심을 두는 것도 투자자들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창출된다면 수용 가능한 이익을 내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서 투자 기간 내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다.